고려시대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굳어졌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품고 있는 두 개의 교서를 통해 말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려 귀족 사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1010년 위기 상황에 나온 교서, 그리고 73년 뒤 아주 안정된 시기에 나온 교서를 차례로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두 문서를 비교하면서 언어가 권력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료를 읽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 귀족 사회의 기반이었던 공신 그리고 음서입니다.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오는 교서의 의미가 확 와닿거든요. 자, 첫 번째는 공신. 말 그대로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라는 뜻이죠. 특히 고려가 세워질 때처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의 공로가 그냥 상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 가문에게 배대로 갚아야 할 빚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바로 그 빚을 갚는 방식이 바로 이 음서 제도입니다. 한자를 보면 그늘 음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조상의 공덕이라는 그늘 아래서 후손들이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치열했던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 공신과 음서라는 두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첫 번째 사료가 나온 1010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시기 고려는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밖에서는 거란이 쳐들어오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때였죠. 이때 왕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언어를 무기로 지지 세력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서가 그때 나온 겁니다. 현종이 막 왕위에 올랐는데 40만 거란군이 쳐들어온 직후예요. 정말 절박했겠죠. 자, 그럼 원문을 보면서 한 문장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경술련 조알 이렇게 나오죠. 경술련에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태조 급사만 공신. 여기서 급은 모와 과라는 뜻이니까 태조와 사만통일의 공을 세운 공신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혜택의 대상이 되는 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외 자손. 바로 이 단어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공신들의 안과 밖의 자손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엔 구체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무직자 얻은 호허 1인 입사하라. 벼슬이 없는 자가 있거든 집집마다 한 명씩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라. 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약속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현묘공신, 하공진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건 옛날 공신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공을 세운 새로운 인물들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내외 자손이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모든 후손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안과 밖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에 바로 현종의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내 손은 아버지 쪽 후손, 즉 친손자를 말하고요. 외손은 어머니 쪽 후손, 즉 외손자를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보통 아버지 쪽 혈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현종은 외손까지 명확하게 챙겨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국 공신들과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유력 가문이라면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상관없이 전부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지지 세력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대상을 정했으니 이제 구체적인 혜택을 줘야겠죠? 바로 이 부분, 무직자 얻은 호허 1인 입사하라 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호허 1인, 즉 가구당 한 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벼슬길을 열어주겠다 같은 막연한 말이 아니었어요. 각 가문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익, 즉 관직 하나를 보장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 왕이 진짜 우리를 챙기는구나 하고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현묘 공신, 하공진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현종이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말하자면 투트랙 전략을 쓴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외 자손이라는 말로 기존의 오래된 귀족 세력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의 기득권 제가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막 공을 세운 하공진 같은 새로운 인물들을 공신으로 만들어서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새로운 친해 세력을 키우는 거죠. 정말 영리한 정치적 한 수였습니다. 자,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83년. 이제 고려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그야말로 귀족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니 당연히 권력의 언어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생존을 위한 설득이 아니라 이미 가진 권력을 굳히기 위한 언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그때 나온 문종의 교서입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미 가진 권력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는 거죠.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정말 충격적인 구절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귀후사가 지우혼우 남녀라도. 여기서 기후사는 그 후손이라는 뜻이고 지우혼우 남녀는 어리석은 남녀에 이르더라도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좀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공신 현역이 수혹 유실이나 그 공신에 빛나는 공적을 기록한 문서가 혹시 잃어버렸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이 73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구절, 기후사가 지우호는 남녀라도부터 좀 더 파고들어보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선언이냐면요. 혼우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한자를 뜯어보면 어두울 혼에 어리석을 우예요. 말 그대로 멍청하고 무능하다는 뜻이죠. 국가가 공식 문서에서 공신의 후손이 멍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특권은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조상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후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조상에게 진 국가의 빚이 워낙 크니까 그 후손이 똑똑하던 멍청하던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논리죠. 개인의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누구의 자손인가라는 혈통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서는 한술 더 떠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방식까지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 구절, 기공신현혁이 수억유실이나. 여기서 현역이라는 건 누가 공신이다 라고 나라에서 인정해준 공식 기록, 즉 문서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실, 즉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서류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가문 사람이라는 것, 그 신분 자체가 곧 증거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절차나 증명보다 신분이 더 위에 서게 된 그야말로 완벽한 신분제 사회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두 교서를 나란히 놓고 73년 동안 권력의 언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1010년의 교서는 위기 극복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내외자손이라는 말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했죠. 그런데 73년 뒤 1083년의 교서는 어떻습니까? 목적 자체가 이미 가진 특권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훈후, 즉 후손이 멍청해도 괜찮다는 상상도 못할 말이 나오는 거죠. 특권이 정치적 도구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심지어 증명서류까지 추월하는 절대적 권리로 바뀐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몇몇 핵심 단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 문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공식 문서, 특히 국가가 발표하는 글은 단순히 그 시대의 현실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내외 자손이라는 단어로 지유, 혼우라는 단어로 고려라는 국가가 귀족사회라는 집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어떤 공식 문서를 마주할 때 과연 우리는 그저 과거의 사실을 담아놓은 기록물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그 시대를 만들어낸 강력한 코드, 즉 설계도를 읽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